일부 프로그래밍 기법들의 1.0 데이터 주도적 설계의 마법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발표를 할게요. 우선 데이터 주도적 설계의 마법이라고 그 소주제가 붙어 있는데, 게임이라는 게 로직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대. 그런데 로직은 그냥 말 그대로 게임 엔진의 핵심 규칙들과 알고리즘을 규정하는 거고, 데이터는 이제 뭐 그림 파일이라든지 뭐 어디에는 뭐가 있다, 그런 말 그대로의 데이터 파일인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 피파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은 로직이 뭐 공 가까이 가서 공을 차면은 공이 어느 각도로 어디로 떨어진다, 이런 게 로직일 거 아니야. 근데 데이터는 공이잖아. 근데 공 따로 있고 로직 따로 있으면은 공이 움직이는 것도 못 보고 뭐 로직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 로직과 데이터가 합쳐져야 비로소 이제 게임에 생명이 부여가 된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그러니까 코드랑 데이터를 합치면 생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 이번 주제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코드 자체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파일들로부터 로드 돼야 된다는 게 이 챕터의 주된 그 주장이야.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응용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마법들이 피어나게 된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파일에서 로드하게 함으로써 게임 개발을 크게 혁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챕터야. 첫 번째 아이디어는 기본인데, 내가 소주제를 텍스트 파일 읽기로 잡았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게임이 실행될 때, 아니면 또 필요할 때마다 텍스트 파일들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주도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최종 출시 때는 이제 당연히 암호화된 이진 파일들로 바꿔서 사용하겠지만, 프로그램 코드를 고치지 않고 프로그래머를 비롯한 테스터나 게임 디자이너들을 포함한 팀 전체가 게임의 설정이나 환경을 이리저리 바꿔볼 수 있게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게 코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매번 뭐 조금만 바꾸더라도 컴파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원칙인데, 이게 다 그 아이디어 1에 있던 이 기본에 의거한 걸 이제 쭉 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말들이 좀 많을 거야. 나도 왜 이렇게 중복되는 말들이 많지 하고 좀 의아했어. 최소한의 원칙은 상수들을 하드코딩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아이디어는 이 말이 끝인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 이동이 있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마우스를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할 건지, 그런 뭐 배율 그런 거를 텍스트 편집을 한다면은 속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 정도 속도 적당하구나, 좀 너무 빠른데,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상수들을 하드코딩해서 안 된다, 이런 당연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챕터에서는. 또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또 하드코딩을 아예 없애라. 어떤 것이든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기획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한 결정사항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게임이 계속 개선돼서 최고 수준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아이디어의 주장이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무기를 우리가 코딩으로 4개 만들면은 무기 추가할 때마다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추상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서 무기를 이제 만들게 하면은, 무기가 뭐 100가지가 되든 1000가지가 되든 그냥 데이터만 추가해주면은 따로 코딩이나 컴파일 필요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하드 코딩을 없애고 추상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읽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번 아이디어고, 또 여기서 그 책 내에서 소주제가 아예 없애라, 농담이 아님, 이건데, 이게 다 계속 앞에 했던 말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게임 개발 과정은 반복적이고 진화적인데, 애초에 기획했던 게임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대. 그래서 뭐 규칙, 캐릭터, 종족, 무기, 레벨, 제어 방식, 객체, 이런 걸 다 자유롭게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핵심적이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소한 것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항상 프로그래머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되고, 이건 결국 낭비니까 이 낭비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게임을 그냥 이대로 출시하고 말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든 그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대.
이제 게임의 아까 그거는 약간 진짜 그런 데이터 쪽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게임의 흐름에 대한 건데 스크립트라는 게 게임의 행동 방식을 프로그램 코드 밖에서 정의하기 위한 수단이야.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거나 이벤트를 발생하게 하는 데 주로 쓰이고 이런 스크립트가 데이터 주도적 원칙의 훌륭한 실제 예래. 예를 들면은 그 RPG 메이커나 뭐 알만툴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뭐 캐릭터 붙이고 거기에다 뭐 스크립트 추가하면은 뭐 우리가 따로 뭐 코딩 컴파일 한다는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걸 예로 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봤어. 이제 스크립팅 언어를 설계할 때는 조건 분기 방식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스크립팅 언어 안에서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비교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게임 코드 자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어떤 상태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코드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만 가지고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막 변수 선언하고 갱신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함수 하나로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 50 이하인가? 라는 뭐 함수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냥 그걸로 바로 50 이하면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그걸 디자이너들은 선호한다고 하네. 근데 이거의 단점이 이제 스크립팅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정해야 되는데 뭐 이미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루아 스크립트나 그런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스크립트랑 우리 코드랑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좀 약간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빠르게 이제 읽어서 처리하려면은 그냥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이진 형태로 바꿔가지고 바이너리로 바꿔가지고 하는 컴파일러도 필요할 때가 있대. 엄청 성능이 중요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스크립트를 너무 막 썼을 때 해악에 대한 건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원칙이 로직과 데이터의 분리였잖아. 이제 그 복잡한 로직은 코드 내부에 데이터는 코드 외부에 둬야 되는 걸 명심해야 돼. 근데 스크립트가 위험한 이유가 스크립트는 데이터의 성격과 로직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 구분이 애매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스크립트를 달아다 보면은 내가 엔진 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건 스크립트로 다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욕심을 부리게 돼.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크립트나 코드나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프로그램은 딱 엔진을 만들고 나면은 스크립트 작성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다 떠맡게 되잖아. 그래서 스크립트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일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코딩을 하나 스크립트를 하나. 이제 그 복잡한 로직을 코드 안에 둬야 된다는 이유가 스크립트로 그 어떤 걸 구현하게 되면은 디버깅이 힘들어. 스크립트는 그 런타임에서 막 되는 거다 보니까 디버깅 하려면 일일이 로그를 찍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코드로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F로 실행하면은 알아서 디버깅 해주잖아. 그래서 그런 디버깅이랑 그런 기능성에 있어서 복잡한 로직은 코드 안에 둬야 된다. 그거를 스크립트로서 짜면 안 된다 하는 게 이번 아이디어고, 이게 발생하는 게 이제 코드랑 스크립트가 다 코드같이 생겼잖아 솔직히. 그래서 스크립트도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경계가 애매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건 복잡하다 하면 그냥 그건 좀 무조건 코드에 넣어야 된다 이거고, 스크립트 작성자랑 뭐 디자이너 같이 그 스크립트를 쓰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해서는 안 된대. 스크립팅을 하게 해야지 프로그래밍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그런 엔진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래. 실제로 이런 경우를 그 이제 마영전 쪽에서 녹화하고 있지 그거 일하면서 봤는데, 이제 국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국가별로 맡은 사람이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가 다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엔진만 가지고 스크립트는 뭘 쓰는지 자기 마음이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걸 다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지고 해서 아까 말한 시간과 돈의 낭비가 발생하니까 아예 그걸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걸 하려면은 문제를 하향식으로 분할해서 로직을 어떻게 조작하게 할지에 대한 도구로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하향식으로 분할하는 게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엄청 약간 애매하고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제 여섯 번째가 데이터의 중복을 피해라. 이건 코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코드를 중복하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약간 관례로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데이터도 동일한 개념이야. 그래서 주된 방법이 여러 곳에서 쓰일 데이터를 그냥 전역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참조하는 건데, 또 이 전역적인 데이터를 특정한 위치에서는 수정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그 데이터 주도적인 설계가 된대. 이를 위해서는 상속이 필요한데, 한 객체의 당연한 말이야. 이건 C++이랑 뭐 구조체나 뭐 그런 거 배우다 보면은 한 객체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정하고 이를 상속받아서 여러 객체의 개별적인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을 통해서 데이터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던파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 고블린이잖아. 고블린이라는 최상위 객체를 만들어 놓고 방망이 든 고블린은 뭐 이동 속도는 얼마, 공격력은 몇이고 이렇게 추가되고, 돌 던지는 공격속도 몇이고 스피드 몇이고 이런 식으로 고블린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받아서 이제 각자 개별적인 것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고블린이라는 데이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든 예인 것 같아.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작성하라는 건데, 이제 게임의 규모가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든다고 해봐. 근데 뭐 와우 같은 경우에 무기가 대충 몇백 개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민서 혹시 몇 개인지 알아? 알 것 같은데. 알았어. 아무튼 만 단위야? 아무튼 만 개가 있다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친다 해봐. 그럼 그건 또 코드랑 다를 게 뭐야. 그래서 무기 에디터라든지 그런 툴을 만들어서 그런 텍스트 파일을 대신 써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은 게임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게 이번 아이디어 끝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툴이라는 그 정형화된 형식이 있게 되니까 데이터를 좀 더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챕터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책의 결론이 있는데, 데이터 주도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걸 적용했다고 해서 역시 이걸 적용했으니까 이 정도로 효과가 있구나 하고 그걸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그걸 진짜 잘 쓰게 되면은 놀랄만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이라는 RTS 게임이 있대.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 게임이 진짜 그냥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다 만들 때까지 무조건 데이터 주도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 유닛 같은 게 다 데이터 파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닛 어때 하고 자기들이 유닛을 만들어서 올려. 그러면은 유저들이 그걸 받아. 그럼 바로 그걸 자기들이 게임에서 그 유닛을 플레이할 그 유닛 가지고 RTS를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 이거 발표하면서 이제 실제 게임 업계에서 이미 데이터 주도적 설계론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걸 진짜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서 개발하는 게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막 무기 막 10,000개를 일일이 데이터로 쓰면은 그게 데이터인지 코드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정말 이거의 파워를 느끼려면은 원칙을 항상 되새기고 명심해서 설계를 해야 진정한 파워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발표는 여기까지.